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잡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부동산 입문 강의입니다. 부동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필수 개념 뭘 먼저 알아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일까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을 쉽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부동산 공부 꼭 해야 할까요?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평생 월세나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사는 건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 월세 계약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을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하나만 잘못 작성해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와 재테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없이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우선 부동산 기초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매, 전세, 월세란 무엇인지, 실거주 및 투자란 어떻게 되는지, 대출 관련 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세 가율과 매정갭은 무엇인지, 청약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초 개념 정리. 첫 번째, 매매, 전세, 월세입니다. 매매는 집을 직접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서로 협의된 가격에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한 번 사면 더 이상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집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는 일정 금액, 즉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월세 대비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목돈이 필요하고 전세 금액이 변동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거주하는 방식인데, 장점은 전세 대비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다 보니 저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기초 개념 정리. 두 번째, 실거주와 투자입니다. 실거주는 내가 직접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집을 고르기 때문에 직장과의 거리, 아이들 학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투자는 집값 상승이나 월세 수익을 기대하면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도 고려하지만 주로 남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 시세 차익이나 개발 호재 등도 보고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기초 개념 정리. 세 번째, LTV와 DSR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며 주택가격에 LTV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며 소득 대비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소득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보통은 은행 가서 물어봐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내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기초 개념 정리. 네 번째, 전세 가율과 매정갭입니다. 전세 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투자 부담이 적어집니다. 보통 전세 가율 70% 이상 되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정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말하며 캡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유리한 투자 방법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 역전세 등과 더불어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초 개념 정리. 다섯 번째, 청약과 분양권입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과정이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신청하게 되며, 최근에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라든지 아이가 많다든지 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미분양이 생기는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가진 집을 살 수 있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해소되는 경우 분양권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청약만 잘 활용해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높고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안 하는 경우 장기간 다시 청약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한 전략을 세우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기초 개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 개념만 잘 알아도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기본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기초 개념을 익혀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도 자주 읽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단계는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KB시세,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흐름을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와 전세 가율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방문해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듣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는 실전에 적용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보고 청약홈에서 청약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실거주 또는 투자를 할 만한 집을 보러 다니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배우고 자신만의 부동산 분석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뉴스,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를 직접 확인하고 실전 감각을 익혀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되신다면 제 유튜브를 구독해서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꾸준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